이야기 추가편 녹화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치의 지수 돌파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아요. 테마주의 흐름은 있습니다만 시장의 지수를 장대 양봉으로 끌고 올라갈 주력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쉬어가고 있죠. 어떤 업종이 주력주가 될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쪽, 그게 바로 IT 자동차입니다. 멘토의 역할은요, 별거 없습니다. IT 자동차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 IT 자동차를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간에 흔들릴 때, 아, 나 변동성 나오는 두산중공업 오늘 들어갈 거야. 투자 경고고 뭐고 나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약밥일 때 들어가요? 움직이면 그때 쫓아붙어서 또 우왕좌왕하다가 손실이죠. 겁나서 또 손절하죠. 주력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력주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아니 내 계좌의 주력주에서 손실이 솔직히 얼마나 나? 나는 고점에서 잡아서 손실이야? 그렇지만 그 고점의 테마주 고점이 아닌 주력주의 고점에서 눌림 수준이면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바닥에서부터 잡아오신 분들 수익이 이만큼 80%, 100%그 이상 수익이 났다가 주가가 눌렸어. 상당히 많이 눌렸어. 그렇지만 내 수익률이 줄어든 거지 내 원자산이 손실난 건 아니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아이고, 그걸 잡아드리는 것도 멘토 역할입니다. 혼나고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정석 투자하십시오. 주력주 꽉 채워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 뭐 유천생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력의 비중을 70%를 채웠어요. 그럼 나머지 30%는 수익 단기 공략주를 하면 되죠. 거기서 비중을 또 조절을 해서 이 종목이야? 수익 종목 중에 HMM을 3달, 4달 동안에 계속 수익 종목, 단 한 종목 HMM만 들여다봐. 왜?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5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또 운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20% 채우시면 되죠. IT도 채우고 자동차도 채우고 욕심이지 그러면. IT도 채우고 자동차도 채우고 화학도 채워서 미수 몰빵해서 이때만큼 늘 거 아니잖아요. IT 70%에 자동차 30%에 화학에 KB 금융까지 금융지주사까지 하면 그럼 160%인데 말씀드렸잖아요. 다 가지고 가고 싶으면 그 내에서 조절을 알아. 서로가 억지를 부려봐야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산을 운영하실 정도로 사회 지도계층의 인사세요. 뭐 지금 빚내서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빚내서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뭐 빚내서 이자 비용 내고 뭐 어떻게 해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시장 들어오실 때 어떤 기준이었어요? 시장에서 은행 금리보다 또 내 이 투자 자산의 금리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지수도 당연히 화폐 가치의 훼손만큼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렇게 해서 견인해주는 쪽, 그쪽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을 넘길 것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 물가가 만약에 뭐 5%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실질 물가가 뭐 5%, 화폐 가치가 5% 훼손됐다.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에 시장 지수 5% 이상, 10% 가면 좋겠다. 그 10%를 갈 때 주도주는 20%, 30% 가서 끌어올려주면 좋겠다. 근데 처음부터 30%의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 연단위 30%? 누가 직장 다닙니까? 1년에 주식해서 30%씩 수익 내면 원금의 수익 30%씩 내면 누가 직장 다녀요? 그래서 투기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상한가가 나와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데서 또 손실이 나는 거고. 그러면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지켜진 이후에 누적적인 수익이 발생된 이후에 거기에서 비중을 일부씩 조정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건 좀 눈에 보이는데 한번 대처를 해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 날도 있고 급락이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대처하는 게 그래서 채권은 안전자산, 주식은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위험자산.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다고 우왕좌왕하시고 내 거 매물까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다 못 갔어요. 캔들 양봉의 크기가 요만한데 월봉의 양봉의 크기가 요만한데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11월, 12월, 1월 이따만한 양봉 3개. 그죠? 시장이 40% 오른 그 흐름. 그때 수익 챙겨놨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시장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 또 극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는 HMM에서 비중 20%이지만 야 여기서 3번의 전량차익 실현과 함께 수익을 났네. 수익을 냈네. 거기에 두산중공업까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 그걸 느끼셔야죠. 우왕좌왕하시고 내 계좌의 손실을 비단 윤정두뿐만 아니라 남의 탓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없어요. 신뢰를 갖고 있으면 끝까지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들어와서 어떤 기준을 잡아요? 끝까지 믿고 들어와서 어떤 기준을 잡아요? 비중 조절만 내가 그럼 좀 해볼까? 윤정두가 쫓아다니면서 비중 이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주력 기준에서의 비중만 조절을 잡아드리니까. 아시겠죠? 내일부터 자신감 가지시고 시장 보십시오. 시장 지수가 사상 최대치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력주가 계속 못 간다? 그러진 않죠. 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종목도 마찬가지죠. 응집돼 있다가 고점을 조금씩 넘기다가 삼성 엔지니어링 52주 고가 찔끔찔끔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가 어제 같은 날 한 방에 팍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고점을 일단 넘기고 그리고 인위적인 눌림 혹은 손바뀜의 눌림 혹은 차익 실현 일부의 눌림 근데 주력 창구는 그대로예요. 마찬가지. 시장은 다소 횡보하는 듯한 흐름이지만 고점을 넘겨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팍 치고 올리겠죠. 왜? 화폐 가치의 훼손 또 실질적인 실적의 개선. 아니 하이닉스 PER이 8배 미만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지. 하이닉스 수익이 안 나요. 에이 욕심쟁이들. 자 오늘은 오늘대로의 기준 교육 잡아 들어갑니다. 오늘 기준은요. 어제의 샛별형 또 어제의 상승잉태형 어제의 망치형에 의해서 오늘은 거래 대금 기준에서의 전략을 잡아드리고요. 시간이 뒷부분에 남겨진다면 HMM. 어제 온라인상에서 교육 잘 해드렸죠. 그 HMM에 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HMM은 매집의 기준에서 또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배울 게 많아요. 함께 보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쭉 훑어드릴 텐데 수익률 대회 7,681% 저수익 부분이 쉽게 형성된 수익은 일단 아니에요.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는 게 뭐 쉽습니까? 어쨌든 오늘 기준에 이렇게 갑니다. 3+2, 3+2개월. 그렇게 해서 선착순 5분까지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방송 끝날 때까지 8시 30분 혹은 8시 50분까지 기준해서 어떻게 3+2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어떤 상품을 가입하셔도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9시간짜리 교육 총 5강이 있습니다. 그럼 45시간이에요. 45시간짜리 교육과 교재 드리고 그리고 14시간짜리 기초교육 USB까지 드립니다. 아시겠죠? 선착순 딱 5명이에요. 어제처럼 또 막 나중에 전화하셔서 나도 해주세요 그러면 직원분들 힘드세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윤정도 궁금하시면 네이버 또 조선인물 검색 이런 데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윤정도의 프로필 도서가 몇 권이 있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했고 도서 12권이 있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강의한 부분들 또 한국거래소에서 강의한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럭키카드, 럭키증권 카드 이게 34년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였던 99년 뭐 그때쯤이니까 23년 정도 됐어요. 공중파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케이블 경제 TV 맨 처음에는 뭐 한국경제TV 그 다음에는 MBN은 사실 그 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요. 유료 전문가들이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MBN에서 아예 막았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전문가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이토마토 기준에서 라디오부터 그 다음 방송국으로 그리고 뭐 MTN 또 서울경제TV 또 팍스경제TV 이런 식으로 쭉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는 윤정도는 2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어떻게? 대형주의주로. SBS, CNBC 같은 경우에 대신증권과 함께 수익률 대회를 진행을 했죠. 대신증권하고 SBS, CNBC가 전문가 40명 불러다 했어요. 40명. 이름 되면 알만한 전문가들.
전부 500만 원짜리 계좌. 미수 몰빵에 이상한 잡주. 윤정두만 1억 계좌 가지고 6주 동안에 2,800만 원. 28%. 어떤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적중률까지. 500만 원짜리 계좌 미수몰빵에서 이상한 잡주 들어가서 한번 상한가 나오면 와 대박 났어요. 적중률 15%, 16%. 그게 1등했어요. 참. 이런 종목에서 이런 정상적인 수익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잘못 배우신 거는 어제도 캔들 교육 받다 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캔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양봉과 음봉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양봉, 음봉 모른다. 아이, 거짓말쟁이들. 시작 가격이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대형주의 주식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대형주의 주식수도 몰라.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는데 그 종목의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이 몇 주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돈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 여유자산이니까 아유 뭐 괜찮아 뭐 수익 잘 난다고 막 들어가. 손실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공부하겠다고 막 오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먼저 해서 수익 낸다? 아유 북한의 김정일이 그럼 그거 하지. 윤정도 뛰어난 분 모셔다가 9시 반이면 딱 텔레비 다 보라 그러면서 자 북한 국민 여러분 북한의 국민 여러분 북한 기준에서 10시 반에 미국장 개설하니까 개장되니까 자 HTS 켜놓고 대기하고에서 해외 주식합시다. 그렇게 해서 야 뭐 테슬라 사 뭐 사 해가지고 수익 내서 떳떳하게 하면 되지. 교육받으면 다 된다면 불가능하죠. 교육을 받는 이유는 남에게 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종목, 시가총액도 안 되는 종목, 그런 종목에 와 대박 났어요 이런 소리에 당하지 말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했대. 그 냅뒀더니 그게 22,000원까지 밀린 건데 냅뒀더니 32,000원 가서 대박 났대. 그렇게 떠드는 친구들이 방송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그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 그러다가 이번에 32,000원 찍고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지고 23,000원까지 다이렉트로 9,000원이 3거래일 만에 9,000원이 빠져. 속수무책이지. 왜? 7, 8%, 10% 빠져도 차익 실현 안 했다가 그날은 뭐 운 좋게 차익 실현 하나? 버티면 또 간다? 글쎄요. 뭐 시장이 계속 간다고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더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거래가 터져야 돼 일단.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가총액 최상위의 종목군들로 매년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잡아내드리고 있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그 시점에서는 이런 신풍제약이라든가 시젠이라든가 교육 다 해서 잡아드립니다. 다만 신풍제약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못 실어드렸어요. 그리고 끝자락에는 일부 손실도 나왔어요. 장학관 수익 내고 다 했지만 결국은요 손실나고 손절하고 뒤도 안 보는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막 60%씩 밀려있죠. 지금 이장에. 그걸 또 낙폭과대로 들여다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 거는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기준이 맞다는 거죠.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저도 지금 무지하 덥거든요. 이 날씨에 밖에 이 좋은 날씨에 외출도 못 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어떻게든 한번 내가 수익 내보려고 교육 받아보려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교육교재 우리나라에 없어요. 14시간짜리 기초교재 동영상 교재까지 있는 그리고 9시간짜리 실전 특강 5강좌 45시간 이런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쿠팡, 티몬, 위메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유료 가입하신 분들께는 그래도 다 드립니다. 수익 내고 공부하세요. 수익이 나면 또 공부도 솔직히 안 해. 일체매입니다. 수익 발발. 우와 대박. 누가 공부하겠어? 그죠?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23시 교육에서는 또 종목을 오픈해드립니다. 내일 들여다볼 종목 오픈해드릴 거고 두산중공업의 전략도 오늘 잡아드릴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있는데 다소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죠. 이 맴돌고 있는 흐름을 한 단계 더 뛰어넘겨주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된다? 기술주가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기술주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실적 범위의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방법뿐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기준들 다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에게 수익을 안 줬다고, 지금 나에게 수익을 안 준다고, 아유, IT 똥주, 잡주, 그 마인드 버리세요. 윤정도를 그러나 혼내서 윤정도를.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거래량 거래대금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고점에서 밀려가지고 거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주력주라고 계속 자꾸 가? 야, 이거 빨리 정리해서, 야, 두산중공업 사면 되지. HMM 사면 되지. HMM 단 한 번도 주력주를 안 들이죠. 그 많은 수익을 내도. 34년 주식한 윤정도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러 오셨잖아. 그럼 배우세요.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세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막 미수몰빵 신용해가지고, 내버려지 써서 한 방에 그냥 수익 그냥 이따만큼 내면 되지. 뭐하를 하고 그래. 아니면 파생매매하지 왜? 응? 파생매매 하시면 되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파생매매는 윤정도만 유일하게 증권사 임직원 교육시킨다. 파생교육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요. 아, 내가 기분 좋으니까 여기서 눌려가지고 돌리면 올라갈 거야. 아, 이거 한번 살까? 말장난 하나. 파생의 기본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다시 잡아드릴 텐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무슨 도박장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으로서는 여전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왜 이만큼 올릴 수 있었느냐. 시장이 30% 올라올 때 왜 116%를 올릴 수 있었느냐. 전기전자 업종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강했어요. 왜? 반도체 1, 2가 여기 있는데 무슨. 실적이죠, 실적. 무조건 실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나스닥의 강세로, 또 그 기술주의 강세가 S&P 500 지수의 강세로. 아니, 다우 지수에는 애플이 안 들어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시장은요, 항상 그래왔어요. IT보다 이번 시장을 얘기하는 게 이번 시장.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장에서 IT가 시장 주도력을 가져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뭐 삼성전자가 1위니까 끝까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 많죠. 막말로 잡주 매매하다가 회원이 한꺼번에 막 500명, 1000명 늘어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해요. 지도 보니까 시가총액 2천억짜리 막 1000명한테 매수해 놨더니 출렁출렁 하거든. 그게 막 종목 한 100개씩 줘버려. 그러다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진짜 사기꾼이구나 해가지고 정리를 해. 자, 저는요 대형주만 해요. 근데 삼성전자하기는 챙그래. 그러니까 하이닉스 하라 그래. 왜? 그러면 1등주, 2등주 뭐 이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대형주 다 사지 왜? 아니라니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네이버가 맨 처음 상장할 때로 따지면 2000년 초반으로 따지면 우와, 무상증자하고 그런 종목이 지금의 주가까지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오는 상상을 했겠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2000년대 이후에 이 흐름을 끌고 가는 전기전자 업종은 딱 한 번 시장 주도력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언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환율 1140원 할 때. 그 이후에는 시장 주도력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끌어올린 거예요. 반도체 업황의 개선. 그냥 개선이 아니라 산업이 바뀌어요. 아마존이 너무너무 커져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서버발 D램, 넷플릭스, 유튜브, 서버발 D램. 그게 일단은 다 잡아 올려놨죠. 그 실적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36조 7천억의 영업이익에서 지금 현재 내년 기준에 62조까지 봐요, 영업이익을. 다른 종목은 그렇게 사상 최대치 실적 개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폐가치 훼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실적이 삼성전자로 상상을 초월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이고, 영업이익 2016년도에 분기별로 5천억 미만 예상했어요. 2018년도에 20조. 분기별로 5조, 10배. 요만한 소형주의 일시적인 납품이 증가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앉게 되는 거죠. 실적이 유지가 되니까. 여기는 저점에 깨져. 전체 업종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다시 2020년 초반에 고점을 넘겨버립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전기전자 업종. 이거 못 넘기죠. 결국은 이걸 누가 끌어냈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물에 빠졌는데 요 정도 이거 깨지고 나서 나 수익 난 것도 없어요. 나 코로나 전에 들어와 있어서 수익 난 것도 없어요. 이 정도 올려놨어. 이때 우리는 네이버 수익 잘 냈죠. 매집이 돼 있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매집이 돼 있는 애들은 이렇게 충격받들을 금방 돌린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흔들리고 있을 때
여기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걸 누가 땡겨준 거야 이거? 아니 3,000포인트라는 자체를 누가 보여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전기전자 업종이 보여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전기가,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와 LG화학까지. 안 그래요? 그들이 여기서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도 유료방에서 이 기준을 잡아봤어. 그랬더니 삼성전기가 30%대 상승해 여기서부터. 그리고 삼성전자가 40%대 상승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60%대 상승해요. 그리고 LG화학도 많이 버겁긴 하지만 60만 원 이달대타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 30%대 상승입니다. 시장은요. 실질적으로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0% 상승이에요. 시장 수익률뿐이 안 되네. 그죠? 근데 시장 수익률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고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가 41만 원대 넘길 때 PER이 10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코가 8배 PER이야. 올해나 내년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비슷해요. 하이닉스는요. 똑같은 8배, 7배 PER 수준에서 올해 9조 5천억의 순이익 대비 내년에 14조 원 수준의 순이익이야. 누굴 사야 돼? PBR이요. 어디서 PBR을 얘기해? 어디서? 대세장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뭔 PBR이요? PER을 보는 거지. PBR은 이럴 때 보는 거지. 이럴 때 내 자산을 지키려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애들 나와서 PBR이 저평가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저평가, 그냥 제로 금리인데 무슨 금리 얘기하고 앉아있어. FOMC 얘기 나온 게 언제부터인데 1월부터 얘기 나올 때 윤정부가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10년만 국제 수익률 다 보여주면서.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에 자동차에 그 수익 다 내고 재편입해서 눌려져 있는데 그거를 엉엉엉엉 6개월 동안에 회비만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이에 HMM은 수익 안 냈나? 네? 그 사이에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 안 냈어요? HMM을 1% 들어갔어? HMM을 10% 들어갔어? 20% 이상 꽉꽉꽉꽉 채우고. 다만 주력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반짝반짝 하다가 HMM도 22,000원인 날 8% 올라서 24,000원 갔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서 2만 원이 깨지고 종가에 2만 원으로 끝났어. 24,000원에서 2만 원. 그런 변동성 못 견뎌요.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은 가져가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은. 그래서 내 자산이 지켜지고 있으면, 지난해 진단키트나 신풍제약은 다 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나? 50%, 60%, 70%. 빠진 것도 좋아. 근데 돌릴 수 있을까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전체 시장이, 우리 동료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저희 연구원한테 얘기를 해요. 야, 니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나 아무랭이들이, 윤정도 포함, 너희들이 생각할 때 고객분들한테 막 상한가 얘기하고, 야 이거 상한가 갔어요, 와 이거 폭등 났어요, 그러면 그걸 막 쫓아하실 것 같지? 절대 안 한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진짜 내 소중한 자산이거든. 진짜 없어도 될 자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올려봐, 안 주소? 1,000원짜리 안 주소요? 난 줬는데. 근데 그 소중한 자산을 진짜 너무나 엄청난 신뢰도를 갖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따라해야지 내 신뢰를 합니다, 이래서 속아서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소형주 이상한 거, 그거 이외에는 사세요. 안 산다고. 기본적인 상식과 생각이 있으시거든. 조금만 들여다볼 줄 알면 어떤 거, 시가총액 이런 내용들, 또 실적 이런 내용들, 재무제표 봐야죠. 봐야 되는데 대형사도 분식회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한국항공우주 다 분식회계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과 또 검찰과 금융당국과 싸움질하고,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긴 보지만은 대형사들도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도 자유롭지 못한데, 소형사 신고도 안 해놓은 애들 거 그걸 보고 말장난하는 거에 녹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의 기준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방송에서는 좀 다소 정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을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걸 강조를 드렸죠. 지금 오늘도
사상 최대치인데 우리 거만 못 가요. 아니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못 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만약에 거래대금이 실리면 이제부터 스타트 나와서 단기적으로 좀 한번 큰 변동성 줄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죠 했는데 거래대금 결국은 안 터지죠. 못 가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훌쩍 조정. 얘네 둘은 40%대 조정이야. 시가총액 1, 2위가. 근데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가슴에 손얹고 신봉자들 말고 셀트리온 삼형제 신봉자들 많죠. 신봉자들 말고 가슴에 써놓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수급이 뒷받침되거나 어떤 명분이 있어서 하다못해 두산중공업 원전 수혜가 있습니다 해서 그 변동성, 거래대금이 나와주거나 그게 사실상 지금 요 두 업체의 기준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실적 기준에서는 이건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리 얘기 나오면 여기가 강세를 띄니까 얘기를 못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금리 얘기 나오면 기술주에 막연하게 얘네가 빠져야 돼. 무슨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얘네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 얘네가 조정을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닌데 성장주들을 얘기할 때는 바이오 대표적으로 거품이 많잖아. 또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이 잘 가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아모레퍼시픽 잘 가지만 PER이 어떻게 돼 있어? 중국주, 중국 관련주. 중국에 삼성전자 안 들어가 있어요. 롯데 안 들어가 있어. 삼성전자 PER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488조인데 2022년으로 잡으면 50조 원을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순이익이 10배가 안 나와요. 하이닉스 내년의 기준만 2022년 내년의 기준만 놓고 보시더라도 얼마? 얘는 2023년이 되겠네 그러면. 2022년 기준에 14조 원. 14조 원인데 시가총액 94조야. PER이 7배? 7배 나오면 98조죠. 그것도 안 돼. 7배도 안 돼. 그렇게 따지면. 그게 저평가인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기준에서의 실적, IT 기준에서의 실적, LG화학의 화학 업종 기준에서의 실적 플러스 2차 전지는 이제 물적 분할을 했으니까 거기에 IPO에 대한 흐름. CS 쪽에서 우리나라 CS 쪽이 우리나라 연구원이죠. 우리나라 연구원이 뭐라고 써놨어요? LG화학을. 밑도 끝도 없이. 지주사 전환에 따른 할인 요소를 받아야 된다. 아우 정신 나간 것.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할 때 60만 원 이탈됐던 주가가 105만 원까지 올라왔나? 그러고 나서 80만 원대 하고 있는데 그 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지주사로서의 할인 요소를 받아야 된다? 자체적인 화학업종인데 거기에 자회사의 IPO 흥행 그 기준에 대해서 일단 IPO 이후에 변동성 확인하고 대처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윤 정도의 완승이죠. 왜? 물적 분할 가지고 지난해 10월 달에 다시금 60만 원을 깼잖아요.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60만 원 수준까지 왔다가 리콜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배터리 문제 불거지면서 60만 원 깼죠. 뭐라 그랬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물적 분할이 뭐가 악재냐? 왜 악재인데 설명해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내가 2차 전지 보고 투자했지. 왜 그걸 쪼개? 나한테 왜 안 줘? 결국은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105만 원 거잖아요. 60만 원, 105만 원. 지금 모든 업종이 주춤거리고 있어요. 근데 치고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포스코 겪어보셨죠? 결국은 PER이 너무 높게 형성되면요. 지수가 계속 고점 돌파하면 같이 따라 붙긴 하는데 혼자서는 못 갑니다. 공격을 받죠. IT가 끌어주면요. 지수가 올라서 있으면 나머지 종목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상위에 일단은 4위까지 올라온 두산중공업 그리고 여전히 10위 안에 놓여진 아주 이뻐요. 응? HMM. 나머지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대원전선 이런 소형주들의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변동성이 커져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꾸 소외감에 빠지고 윤정도 혼내면 되는데 윤정도한테 말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막 이러면서 우량주 팔아서 이런 종목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안 된다. 오늘 두산중공업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우셔서 수익 기준 꼭 잡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전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기준 거래량은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터진 거래량이 3,600만 주입니다. 3,600억, 4천억 정도 터진 거죠. 그죠? 4천억 정도 터진 건데 내일 기준에 80%의 기준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7, 80%. 근데 80%를 잡으면 얼마? 38에 24, 68에 48. 그럼 거의 얼마요? 3천만 주는 실내 최소. 최소 한전산업은 3천만 주가 실리면서 그럼 거래대금이 여전히 4천억 가까이 나옵니다. 왜? 3천억이 실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가는 12,000원 수준까지 일단은 올라설 수 있을 거예요. 유지가 되려면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됩니다. 그럼 12,000원까지 올라오면 3,600억 이상이 되겠죠. 거래대금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제약도 보시면은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놓여져 있는데 500만 주 터져 있죠. 58에서 40, 400만 주 이상 내일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5만 원 수준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비슷해져요. 2천억 원대. 이현제약도. 결론적으로 2천억이라는 기준을 상당히 잡아야 된다. 다시 적어드립니다. 이현제약 내일 얼마? 2천만 주. 기준 거래량. 죄송합니다. 2천만 주가 아니라 400만 주, 400만 주. 400만 주. 2천억 원, 400만 주. 그리고 한전산업의 경우는 아까 계산했더니 얼마야? 3천만 주. 기준 거래량. 내일 이게 꼭 터져요.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내일 어차피 이 두 종목을 봐야 돼요. 왜? 거래대금 오늘 최상위 종목의 변동성이 연거퍼서 나오게 된다면은 장대 항목이 축축 나오죠. 그럼 모든 또 관심도가 다 집중됩니다. 거래대금이 개장초에 딱 들어왔다 멈춰버려.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거예요. HMM 거래대금 얼마? 더 터져야 돼요. 오늘 1,500만 주 터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터졌어. 가장 이상적인 거 1,500만 주. 두산중공업은 가장 이상적인 게 3천만 주. 근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오늘 터진 거래량 2천만 주. 요거만 실려도 공격적이신 분들은 볼 수가 있지만 얘는 투자 경고. HMM은 그나마도 1,000만 주만 넘겨도 5천억을 넘깁니다. 거래대금이. 1,000만 주 넘기면 5천억 넘어가요.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 요거 네 종목만 일단 먼저 딱 끄집어내도 내일 기준에 변동성 종목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간 23시에 이 종목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한 종목 더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내일 장중에 종목군 설정을 해서 5종목 정도를 2,300 종목 중에 2,500개 종목, 2,300개 종목 요 종목계 중에서 5개 종목을 내일 아침 핵심 공략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전부 다 성공한다. 그렇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마저 떨어져야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수익 감사합니다. 또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도 내일. 그럼 5종목 일단 설정이 됐네요. 현대글로비스 내일 얼마? 100만 주. 오늘 80만 주가 채 안 터졌는데 100만 주. 100만 주가 터지면서 2천억을 훌쩍 넘겨줘야 돼요. 2천억을 훌쩍 넘겨주면서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변동이 나와줘야만 움직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종목 다 됐죠? HMM,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이현산업, 한전산업, 이현제약, 한전산업. 그렇게 해서 그 기준거래량만 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그 기준거래량이 설정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 기준거래량이 설정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의 기준, 기준거래량 설정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장악형이 떴어요 또. 그 기준에 거래량만 수반되면은 충분히 이런 이양제약처럼 6월 9일, 6월 18일, 10일인가요? 10일? 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의 변동성.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대금이 사실상은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다소 밋밋해요. 이 앞에 거래량 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그래도 변동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가격 조정 받으면서 변동성이 나와줬기 때문에 변형 샛별형이 또 터져줬기 때문에 결론은 내일 기준도 오늘 기준 거래량의 2천억 원 수준을 보시면 공격적이신 분들 아니다 2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400만 줍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앞에 요건 무시하더라도 요거의
70%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1,000만 주입니다, 사실. 1,000만 주가 나오면 변동성은 20% 이상으로. 왜 1조 미만짜리라 변동이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기준,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차분히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준만 제대로 아시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익을 내시라니까요. 일단 두산중공업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HMM은 만약에 아직 공부가 미약해서 이거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노란톡에 보시면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럼 신뢰도만 있으면 그 전략대로 대처를 하시면 돼요. 아이 들어가자마자 손실 났어. 아이 진짜 들어가자마자 수익 나면은 우리나라를 통으로 다 사게. 운이 잘 맞고 보여지는 시각대로 움직이면 어제처럼 SM이라든가 어제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쫙 뻗어 올라가죠. 또 최근처럼 두산중공업 편입하자마자 쭉쭉쭉쭉쭉쭉 13,000원, 15,000원, 17,000원, 2만 원, 24,000원, 32,000원까지. 그럼 해피하지. 근데 거기서도 우왕좌왕하잖아요. 어떻게 차익 실현할지 모르니까. 오늘 그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배워도 숙달이 안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드리는 대로 신뢰도를 갖고 가세요. 그게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유료죠. 유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굳힌 거야. 나 윤정도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고. 검증해봤어. 역시야. 그러면은 딱 들어와서 HMM입니다. 오늘 우리 HMM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다 고점에 잡혔어요. 왜? 고점을 뚫고 가야 고점을 뚫고 가고 현대, 한국투자증권, 뭐 또 UBS, 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 확인하고 팜 눌려줘 또 팜. 거기 삼성 엔지니어링 23,000원을 빵 뚫어 52조 고가를 또 뚫어 거래량까지 실려 있어. 따라 붙어야지. 근데 다른 쪽에서 막 그냥 집어 던져. 그러면서 눌러. 근데 눌린 게 제한적이야 전일 대비. 그럼 추가 편입해야지.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아 이거 뭐야. 오늘 들어오자마자 편입한다. 들어오자마자 손실이 2%야. 그리고 막 손절하고 나가. 마음이 급하거든. 한전산업 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한전산업은 문자를 안 드려요. 그걸 어떻게 문자를 드려?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받고 대처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두산중공업의 차익 실현 6월 2일 날이 좀 아쉽고 슬프고 속상하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래야 고점을 다 잡는 거예요. 쭉 넘기다 보면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29,500원에 전량 팔았습니다. 6월 7일 날 10시 11분에. 이러신 경우가 18,000원에 들어갔는데 교육받고 목표주가 왔으니까 또 고점 대비 밀리니까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000원, 24,000원, 뭐 25,000원까지 반등 났다 해도 얼마나 여유로워요. 편해지죠. 거기에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두산중공업 따블입니다. 감사합니다. 22,000원 샀어요. 21,000원에 샀어요. 뭐 쫙 있어요. 31,100원에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유유가 있어요. 유유. 그 무슨 얘기냐면 가장 솔직하신 편이에요. 6월 7일 날 18시 6분에. 분명히 3만 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근처에서 이탈됐다 돌릴 때라든가 그 근처에 차익 실현하신 거예요. 근데 종가가 32,000원가. 근데 그날 기준이 23% 오른 날이잖아요. 31,600원 찍고 39,000원인데 밀려 떨어진 게 29,000원 초반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노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절대 고점 못 잡는다. 그게 작년에 설정해드렸던 대웅제약까지 끄집어내서 보여드렸죠. 쭉 가는데 냅뒀더니 갭상승 그 다음날 폭등 나와.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45% 빠져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못했는데 여기서 음봉 떨어진다고 차익 실현 했을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죠. 좀 이따 아주 정형화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때 기준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갈 때 기준에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이 이날 장중에 차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 그 말장난하는 친구들한테 속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린 다 샀어요. 뻥치시네. 다 사서 음봉 떨어지는데 꼬리 절반 달리는데 20% 올라갔다 10% 되밀리는데 여기서 장중에 7, 8% 고점 대비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했어? 그래놓고 대박 났습니다. 뻥치고 있다가 이런 때 그럼 어디서 차익 실현해? 7% 밀리는 날도 차익 실현 안 했는데 10% 밀리는 날도 차익 실현 안 했다며 거짓말쟁이들.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최고점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머리에서 안 팔고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그래놓고 거짓말 하잖아. 꼭 여기서 팔고 싶어 하잖아. 더 갈 것 같잖아. 3일 만에 23,000원.
후회되시죠? 지금은요. 투자 경고만 아니라면 또 따라 붙을 수 있죠. 오히려 운전을 잘 못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7,000원에 들어서 3만 원에 매도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13,550원에 처음 우리가 교육 갈 때 들어가셨다가 얼마? 39,000원에 이렇게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운봉 떨어질 때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지금 많이 밀렸는데 재매수기에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4천만 주 미만이라 안 됩니다. 낙폭과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투자 경고기 때문에 안 됩니다. 끝. 교육이지. 이걸 매수 매도의 사인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때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릴 때 이런 때 편입을 잡으시고 이 수익을 내시고 이게 왜 수익 났어요? 왜 못 들어가요? 이거를 재밌게 물어보셔야 돼. 라이브 방송처럼. 오늘도 목이 어저께 실컷 쓰고 오늘 아침에 막 목소리 갤갤대다가 조금 이제 다시 좀 목이 풀리긴 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해드렸잖아요. HMM은 이렇게 대처하시고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대처하시고 신풍제약은 이렇게 대처하시고 나머지 종목은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HMM 같은 경우도 어제 끝난 줄 알았죠. 뭘 끝나? 개파락 이후에 우리는 돌릴 때 또 샀지. 돌릴 때 또 샀죠. 얼마? 44,500원. 근데 또 눌려 막 44,000원 공방 나와. 근데 설명 충분히 드렸잖아요. 이거 이 정도의 흐름이면 문제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력 창구는 없습니다. 공매도 정도의 수준인데 주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개장처부터 주력에서 매수야. 그렇게 해서 고점까지 매수했어요. 46,350원까지 올라왔죠. 46,000원에서 편입 가는. 왜? 그 정도의 흐름을 못 잡아내요. 응? 가장 많이 매집한 한투가 추가 매수하고 UBS가 개정초부터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매수를 못 잡아내? 종가가 눌렸다고 어떻게 해요? 겁이 나요? 시간에 일단 들어 올려놨어요. 내일 기준은 내일 또 봐야 됩니다. 거래량도 보고. 근데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전환사채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가 있어야 거야. 또 전환될 때쯤에 또 흔들릴 수 있어. 또 한 가지는요.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또 들어올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호재죠. 아니, 누구는 그냥 자력으로 회사 운영을 하라고 HMM은 그냥 지금 계속 공적 자금 넣어주잖아요. 명분 생겼잖아. 또 3천억 빌려주고 2조를 수익 냈다 이런 식의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게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재료가 되죠. 선박 발주를 못하는 상황인데 선박 발주 지금 뭐 실적 좋아졌다고 막 선박 발주 막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산업은행에서 다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 안에 유지될 수 있게끔 뭐 지원을 해줘. 그렇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 되죠. 호재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34,000원 언제예요? 5월 4일입니다. 정의원님들 눈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못하잖아요. 보잖아요. 5월 4일 날 34,800원에 편입해서 갖고 계신 물량 5월이죠. 5월 13일 날 우리는 5만 원 찍는 날 49,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의 명분은 뭐냐?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못 파는 거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1,700만 주까지 매집했던 쪽이 외국인이 1,300만 주까지 물량을 줄이는데 프로그램에서 계속 매도해. 주가를 오르는데 거기에 계속 팔고 있어. 결국은 1,100만 주까지 팔렸죠. 그래서 49,000원 전량 매도 사인이 5월 13일 날 나갑니다. 5월 13일. 그리고 나서 15,000원 수익이죠. 그럼 4,500만 원 수익이에요. 49,000원 정리된 거 얼마에 대사요? 41,000원부터 대사입니다. 언제? 5월 18일 날. 왜?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막 팔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막 사.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죠. 거기에 또 넘겨. 한투가 막 사줘 또.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월 26일이죠. 4월 말에 4만 원 찍습니다. 그때 전량 차익 실현. 왜? 그때는 한투가 매도를 해요. 매집 창고 1순위가. 그러다가 3만 원대 밀려 내려온 다음에 아까 34,800 보셨잖아요. 34,000원대까지 밀려 내렸어요. 그리고 돌린 거예요. 거기서 매수해 내려온 거예요. 왜? 한투가 매도했었는데 다시 들어와 또. 누적 1순위 창구가. 이건 언제예요? 3월 23일이죠. 3월 27일경에 35,700원을 찍습니다. 35,700원을 찍을 때 이게 20% 오른 날이에요. 20% 이상. 오버슈팅 20%로 잡습니다. 근데 20% 이상 쫙. 그리고 양봉이면 다음날 팔면 돼. 근데 꼬리를 달았어.
고점 대비해서 21%인가 23%인가 올랐다가 15%인가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차익 실현이지 전량. 그러고 나서 3월 27일 날 고점 찍고 4월 초까지 얼마? 35,700원 찍고 27,500원까지 내려옵니다. 27,000원대까지. 제 편이 얼마를 이득 보는 거야 그러면? 7,000원? 거의 20%? 그러니 세 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거죠. 35,700원 찍은 날, 20% 오른 날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 4만 원 찍은 날 주력 창고 한토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리고 저가 편입을 그냥 저 바닥에서부터 재편입을. 밀렸을 때 다 그런단 말이에요. 두선중공, 지금의 두선중공처럼 사요 말아요, 사요 말아요. 대기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니 뭔가 신호가 있어야 매수자들이죠. 주력 창고가 들어오든 펀드멘탈 대비 월등히 저평가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내고 마지막 자락에 51,000원에서만 차익 실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입니다. 그럼 51,000원에 잡으셨어? 수익 종목 HMM 51,000원에 잡으셨어? 안 했어요. 41,000원부터 잡아오던 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위에서도 일부 사셨죠. 그렇지만 평균 단가 낮춰놓은 거고. 결론적으로는요. 이 수익들을 다시금 잡아내실 수 있는 위치다. 다만 주력 창구가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에 도저히 이겨내지를 못하거나 기술적으로 너무 버겁거나 하면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죠. 지금은요. 이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죠. 망치형은 그냥 떴나? 망치형은 그냥 떴어요? 여기서 왜 못 돌려? 오늘 수급 개선되는데 내일도 수급이 개선되는 움직임입니다. 거래대금은요. 항상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욕심 같아서는 5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세 강화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거래량 교육 들어갈 거예요. 거래량 교육.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HML까지 빠르게 볼 텐데 본격적으로 교육 들어갈 겁니다. 자, 어찌됐건 시황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시황 어때요? 시황. 교육 들어가기 직전에 이거 한 번만 더 안내해드리고 출석 체크하고 진입을 합시다. 7,681% 6주 만에 7,681% 세계 기록 깬 거예요. 수익을 내시고 이런 교육을 받으세요. 조금 이따 해드릴 교육도 지금 아무리 들어와도 와닿지 않아요. 유료 들어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지. 비싸. 유료 들어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지.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버드 대학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 수익이 목적이죠.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어요. 차분히 장중에 배우시고. 주가가 너무 밀려서 어려울 때도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타 종목 무조건 칼같이 손절이야. 칼같이 차익 실현이야. 수익 종목부터는 실적이 되든 수급이 되든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주력주 특히 그렇고 그런 쪽은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에 대해서 부담 요인이 없으면 유지. 주력은 무조건 유지. 수익에서는요. 현금 여력이 부담이 없고 나 HMM 사고 싶어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왜 못 사게 해요? SM도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그럼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일부 수익 종목은 이동시켜 드릴 수는 있어요. 어쨌든 3+2 몇 명? 아까 5명인데 지금 다시 3명 남아 있습니다. 3명. 방송 시간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 기준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방송까지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일단은 저녁 오늘 24시까지 야간 교육 끝날 때까지 01시에 끝나요. 그때까지만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전화 뭐 하려고 하시고 귀찮잖아 전화하는 거.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3+2 상품도 오픈해 드릴 테니까 가입하시면 교육교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4시간짜리 USB 동영상 교육 14시간짜리 기초교육 USB 드리고 그 99만 원에 쿠팡 티몬에 팔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전 투자 전략 9시간짜리 5가지가 있습니다. 총 45시간. 그것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얼마에? 110만 원에. 한 개당. 그럼 총 세트 550이죠. 그거까지 오늘 가입하시면 다 드립니다. 그 공부는 차분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 어느 세월에 다 들을 거야. 14시간짜리 45시간짜리 합치면 몇 시간이야. 59시간을 언제 다 이해하고 독학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수익부터 내시고 그런 공부는 차분히 하셔. 오늘 해드리는 교육은 결론적으로 뭐다? 그 내용 중에 엑기스만 압축을 또 한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는 되더라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또 한 가지는 실전 매매에선 자신감이 없어. 흔들어대면 손절하고, 혹은 막연하게 냅뒀더니 더 가더라 냅둬버리고,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손절하고 고점 놓쳐서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빨리 넘기고 이제 교육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 전에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도 한전산업처럼 대형주에서 수익 종목 이상에서 주력주에서 상한가 한 번만 잡자. 아우 요즘에 왜 이렇게 상한가가 안 나오지? 상상상 한번 갑시다. 자, 출석 체크 상상상. 저도 물 좀 먹고, 상상상.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육 들어가자고. 본격적인 교육, 본격적인 교육.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 내용 잡아내셔야죠. 그죠? 상상상 갑시다. 왜 거래대금이 중요한지 지금 8시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교육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상상상 좋아요. 엄지척. 지금 127분 들어와 계시는데 33분만 엄지척에서 더 눌러주세요. 127분에 70% 얼마예요? 100분 정도 눌러주셔야지. 엄지척. 그리고 상상상. 거래대금 기준 잡을 거니까 상상상 이렇게 능동적으로 넣어주신 방 14개의 카톡방에서 능동적으로 올려주신 방에만 오늘 지금 캔들 도서자료는 다 뿌려드렸잖아. 거래대금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밑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도 우리 PD님하고 조율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린 야간 교육 중에서 거래량 교육 제대로 된 거 몇 개 있어요. 그죠? 그 거래량 교육 링크. 지금도 이제 한두 개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엊그저께 거래량 교육 한 적 있잖아. 제대로 해드린 적 있어. 두산중공업에서 해드렸나 그랬을 거예요. 엊그저께. 그 거래량 교육에 링크 살려놓으세요. 제발. 그렇게 해서 뿌려드리세요. 거래대금 교육자료 드리고, 그리고 링크도 유튜브 링크도 드리고, 오늘도 뭐 제대로 해드리겠지만 예전 거하고 똑같이 비교해보세요. 정형화 돼 있나 안 돼 있나. 상상상 얼른 상상상. 실시간 방송 맞아요. 실시간 방송은 항상 그 실시간 방송 그 썸네일도 서로 피디님이랑 다 창의해 하셔가지고 썸네일도 왜 시간 다 틀려져 있어. 화수목은 7시 10분부터 9시, 8시 반, 9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23시부터 뭐 12시 반, 새벽 1시까지. 그죠?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어떻게 됐어? 귀찮더라도 다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고객분들한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5시 정도에 시작해서 1시간, 1시간 반 해드리잖아.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저녁 9시부터 일요일 날은 막 새벽 1시까지 4시간씩 해드리죠. 그걸 몰라서 못 들어오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얘기했잖아요. 카드 기능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 카드 기능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넣잖아. 그죠? 카드 기능 당장 적어놔. 메모장 항상 갖고 오고 카톡으로 남겨놓든가. 그렇게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할 때 밑에서 하는데 그거 얘기하지 말고 담당자 제대로 정해가지고 카드 기능 딱 넣어서 무료 교육 이때 합니다. 팍시연계 TV 이때 봅니다. 칸으로 탁탁탁 드리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듣고 싶죠? 장중에는 어떻게 해드립니다. 그거 안내 또 스팟도 작성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교육 들어갑니다. 엄지척 왜 이렇게 엄지척 짜고 45개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각 채팅방에 구독 알람 신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4위입니다.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4위이면서 오늘 기준의 상승률은 1조 이상짜리 260개 종목에서 18번째. 장중에는요 10% 이상의 강세를 띠면서 VI의 발동이 되기도 했죠. 그렇죠. 모든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 넘는데 요만한 종목 그냥 움직여서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변동성이 너무 가팔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투자 위험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거래량 4천만 주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34년 된 주식을 한 지 34년 된 윤정두가 23년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여러분들 교육해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에서 강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형화된 교육 자료를 갖고 있는 윤정두가 기준거래량을 4천만 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이때 기준에 6월 9일에 4천만 주면요. 8일날까지도 3만 원, 3만 1,000원, 900원이 고점이잖아요. 6월 8일날 3만 1,900원이. 6월 7일날이 3만 2,000원이 고점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와서 2만 원대 중후반 후반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4천만 주면요. 1조가 넘어요. 거래대금이. 1조가 넘으면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1, 2, 3위 안에 들어옵니다. 1, 2, 3위 안에 들어와. 1조가 넘어가면. 2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지금은요. 낮춰드렸죠. 얼마? 3,500만 주, 그 다음에 3천만 주, 그 다음에 2천만 주까지. 왜? 주가가 그만큼 단기간에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왜? 끌려 내려오고 다소 횡보를 하면서 일단 여기에 열기가 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거래량의 설정 범위가 뭔데? 분봉의 기준에서 기준거래량 설정하고 9시 10분, 9시 반, 10시 이 기준의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 9시 10분까지 4천만 주의 10%인 400만 주는 당연히 실릴 수 있다. 왜? 소문이 나 있어서. 두산중공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주식 매매하면서. 한 부류는 겁이 나서 못하고, 한 부류는 무대포로 하라고 그러고, 윤정두처럼 명확하게 무대포적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겁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점만 맞으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넘겨졌습니다. 심리와 수급입니다. 심리 부분 재료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급 부분만 놓고 보면 됩니다.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들이 순매수 기준에 더 많이 사고 있으니까. 그 기준점에서 그렇다면은 외국인 기관이 아닌 세력, 큰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엉아들, 그 흔적은 캔들의 색깔에서도 나오고요. 캔들의 위치에서도 나옵니다. 종가가 여기였는데 캔들이 이렇게 떠서 그 다음날 양봉 떴다 좋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그냥 뺨싸대기 맞죠. 왜? 종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종가가 일로 끝났는데 이게 좋은 거야. 캔들 색깔뿐만 아니라 위치. 응? 그래서 캔들의 기준. 또 캔들이 계속 위쪽으로 가면 이동평균의 기준. 그것에 대한 신뢰도, 거래대금의 기준.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기술적으로 엉아가 들어왔는 줄 보는 거예요. HMM처럼 아예,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아예, SM처럼 아예 매집이 돼 있다라고 하면 편하죠. 그들만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닌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이런 기준점을 잘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없이 형성되는 캔들에서는 캔들 크기가 나오질 않는구나. 변동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에 대한 2천억 원이 터져야 일단 스타트 기준이 잡힌다는 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너무 모르고 대처한 거예요. 근데 다 배우고 대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을 내고 공부를 하시라니까. 그 방법은요. 노란톡 국민톡 들어오시든가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동영상 매일매일 보시고 장중에 올려드리는 거 딱 보고 오늘 두산중공 와 대박 VI인데 못 들어간다고? 전량차익 실현하라고? 25,000원대 왜 그러지? 야 일단은 동영상 보고 따라하자. 이야 오늘 HMM 뭐 난리 났다고? 추가 벽등 나온다고? 이야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끝내준다고? 사상 최대치 고점 52주 고점 사상 최대치가 나 52주 고점 넘겼다고? 주력 창고 매수했다고? 이거 결론 뭐야? 매수 이게 편입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근데 왜 사라는 거지? 펀더멘탈은 어때? 실적은 좀 많이 개선됐어?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온 것이야. 거꾸로인 것 같죠? 교육부터 받고 하라는 것 같죠? 교육받아서 언제 하냐고. 이것도 지금 원래 9시간짜리를 압축해서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천억 원의 기준이 뭐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2천억 원의 기준이 뭐다? 거래대금 20위 전후에 들어오는 거다. 2,300개 종목에서.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이다. 그중에 극대형주 몇 개 빼고 나면은 충분히 시장 관심을 보면서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7, 80%. 예를 들면 한전산업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3,600만 주 터졌어요. 그럼 여기 곱하기 7, 80%를 해주는 거야. 바로 전날의 기준이기 때문에 80%까지도. 그렇게 해서 대략 3천만 주가 터져줘야만 다시 상한가 위쪽의 양봉으로 놀아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의 음봉으로 내려오거나
갭 상승 살짝 나왔다, 양봉 나왔다, 꼬리가 달리는 순간 거래대금 절대 안 실립니다. 오늘 그랬죠. 두산중공업이 11시까지 해서 1,500만 주까지 터집니다. 11시까지 해서 1,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터진 거래량이 문제는 다시금 고점을 못 넘기고 꾹꾹꾹 눌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는데 이 물량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어. 현재가에. 누군가 때려 올려줘야 되잖아. 때려 올려줘야지. 이거를 사줘야만 거래가 실린단 말이에요. 안 사주니까 여기서 맴돌고 있어. 맴돌고 있으면 거래가 체결이 돼. 거의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질질질질질질 밀려요. 왜? 여러분들이 투매 안 하니까. 뭐 처음 사자마자 투매 안 하. 그래서 위에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된다. 그러다가 이게 밋밋해지면 이제 70% 수준. 그런데 작년에 시즌 신풍제약처럼 2조 원의 거래대금, 2조 원의 거래대금을 넘기는 종목이 1년에 몇 종목 나오질 않아요. 왜? 작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5조 미만인 날짜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막 쭉 올라가고 코로나19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났었고 올해 1월 11일 날에는 삼성전자가 8조 원 이상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하루에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하루에. 5조 미만이던 거래대금이 하루에 44조 4천억. 1년 만에. 지금은요. 15조 전후. 15조 좀 넘기거나 20조는 좀 안 되고. 그 정도. 그래서 그전엔 1,000억을 기준 잡다가 지금은 2,000억 잡아드리는 거고 거기에 기준해서 2조 원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거죠. 코스닥은 2월 달까지도 하루 거래대금이 4조 원일 때가 많았어요. 지난해 2월까지. 그런데 시젠 같은 종목이 5월 11일 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5월 11일 날 작년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2조 원을 훌쩍 넘겨 2조 3천억. 그러면서 넵지노믹스, EDGC, 수젠텍이 얼마? 1조 7천억이 터집니다. 세 종목이. 네 종목이 4조 터져. 그러면 2조라는 게 얼마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돼요. 이번에 신풍제약 1조 6천억도 터뜨렸죠. 근데 막연하게 그냥 막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니까. 1조 6천억이 터졌는데 1조는 터져줘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시차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눌리고 있고 눌려있고 가격 눌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5천억은 터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700만 주 이상을 말씀드리는데도 막연하게 들어가. 근데 펀더멘털이 좋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질질질질질 흘릴 수 있다니까. 위험하단 말이야.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결론은 실패가 돼도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막연히 쥐고 있다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고점 대비 60% 넘게 올랐어. 낙폭과대라고 저점 대비도 아직도 허벌나게 올라와 있어. 결론은 2조 원의 기준에서 2조 원을 넘긴 이번 두산중공업을 너 또 2조 터져라. 아니야. 1조 정도면 시가총 거래대금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1조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주가가 조정을 30%씩 조정받고 단기간에 32,0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오고 그런 기준에서는 조금 쉬어갈 때 이제 거래량들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4천만 주에서 그 1조가 넘는 거예요. 4천만 주면 3,500만 주로. 그리고 또 주가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3천만 주로. 그리고 오늘 기준에 변동이 10% 나왔어요. 시가 대비해서. 시가 대비 10%. 그게 거래량이 2천만 주였어요. 그러면 내일도 2천만 주만 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은 최소 7에서 10%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1, 2, 3번 항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양봉이 나올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10에서 15%. 근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7에서 10% 정도 변동폭을 기대하는 거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9시간짜리 교육에서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지금. 그게 결론적으로는 종목 설정 방법 지금 못 알려드리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래량 설정 방법도 윤정두가 일단 잡아드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잡고 현대글로비스가 2천억이 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2천억의 기준거래량 100만 주 터져라 기도하는 거야. 터지면 이야 이거 터지고 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도 세 번째 기준에서도 장중 변동 거래량 규모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몇 시에 얼마큼 터져야 되는지. 내일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주 두산중공업이야. 어디서 어떻게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지 알아야지. 장 끝나고 2천만 주 그때 확인해서 그때 살 거예요. 시간에서 그런 교육을 종목별 편입 기준 설정,
시가총액 규모별로 어떻게 편입할 수 있는지, 어디서 편입할 수 있는지,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는지, 손절은 어디서 하는지 요거를 오늘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천억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종목, 이런 종목들 상품, 현재가, 시가총액, 투자 위험 지정 이런 건 하면 안 돼. 사실 두산중공업도 하면 안 돼. 여기 낮춰드렸죠. 3,500만 주로. 아까 분명히 4천만 주였죠. 낮춰드렸잖아. 응? 낮춰드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6월 2일이면 3,500만 주. 그러고 나서 더 터지고 올라가. 그래 4천만 주. 그러고 나서 깨져 내려와 다시 3,500만 주, 3천만 주, 지금은 2천만 주. 그 2천만 주의 내일 기준을 잡았을 때 두산중공업이 소문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나 있죠. 근데 지금 주춤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춤돼 있죠. 2조 원씩 터지다가 지금은 거래대금이 2조까지 안 나오잖아요. 주춤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은 소문이 안 나 있다. 기준. 2천만 주에 0.5% 얼마? 10만 주가 동시효과 체결돼야 돼. 더 강하려면 20만 주가 동시효과에 체결돼야 돼. 그리고 나서 9시 10분까지 얼마? 200만 주 이상. 9시 반까지 400만 주 이상이 터지고 양봉이어야 돼요. 그래야 최소 2천만 주가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양봉의 고점들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종목 HMM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SM이나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온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산중공업은 안타깝게도 매수매도 창고가 거의 같죠. 그걸 우리가 고빈도 거래를 합니다. 뚜렷한 주체 세력은 없는데 매수매도. 근데 그들의 시스템 거래가 없어지는 순간 거래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차분차분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매집 세력을 뚜렷하게 못 보니까 기술적으로 차분차분. 아까처럼 시간별 거래량 기준 보시고,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에서 변동성 기준 보시고, 그리고 따라붙는 기준은 1조 이상이잖아요. 1조 이상은 얼마? 개장 초에 갭상승 이후에 개장 초에 뭐 최대 5%, 1조 이상짜리는. 그리고 최대 10%. 특별한 케이스 15%인데 그거는 거의 뭐 너무 공격적인 거고. 1조 미만 이연제약이야. 또 한전 산업이에요. 그런 경우는 1조 미만이잖아요. 개장 초에 뭐 10%씩 막 들어올린단 말이야. 가벼우니까. 최대는 15%, 특별한 케이스는 20%인데 이거는 무리수가 있죠. 응? 이런 종목 한전산업 뭐 상한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종목을 매매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 들어가시더라도 요만큼 들어가죠. 누가 그걸 몰빵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럴 것 같으면 막 그 종목을 들어가는 성향이야. 비중도 많이 실을 성향이면 미수 풀로 들어가죠. 왜?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된다. 결국은 그 종목들을 왜 교육을 받으라고 하냐면은 조금 이따 보시면 일주 월봉과 분봉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뭐가?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이 작아진다. 오늘 조금 이따 보실 두산중공업의 5분봉과 1봉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 깜짝 놀랐어. 결론적으로 윗꼬리부터 3분의 1 지지, 윗꼬리부터 2분의 1 지지를 받거나 되돌려질 때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뭐 두산중공업 10% 등락범위니까 눌려 내려오면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 오늘 기준에 거래량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150만 주가 안 터지면 못 들어갑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드렸어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야지 뭐 지지라인에 뭐 25,000원 지지야. 거기서 잠깐 이렇게 돌렸다고 그걸 따라붙어?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겁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는지 말죠. 그리고 장중 고점 돌파. 오늘의 기준에 두산중공업의 고점이 25,350원인가요? 하여간에 그 가격이 10%가 안 돼요. 10% 미만이야. 10% 미만. 9.51인가 그렇죠? 그걸 돌파할 때 그것도 그냥 돌파가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얼마? 150만 주 터지면서 돌파할 때. 그럴 때 따라붙는 거야. 실패가 되더라도. 왜? 내가 150만 주 터져서 그것 좀 넘겨서 따라붙었는데 더 센 친구가 차익 실현을 해. 아니면 들어올렸던 애가 나 밑에 또 잡을 거야. 또 눌러버려.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평균 단가가 얼마야? 22,100원대란 말이야. 22,100원대에 110만 주 매수해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 22,000원도 이탈시켜요. 실패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그런 경우에 누가 잡았지? 어제 누가 샀지? 어제 맥커리가 샀는데 맥커리가 차익 실현 안 했는데 JP모건 어제 사고 오늘도 파네? 이거 왜 그러지? 그걸 추정할 수 있잖아.
예를 든다면 두산중공업 우리가 수익 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그리고 고점 돌파해서 내가 150만 원 주 거래량 터져서 돌파했어. 샀어. 그 다음에 누가 사줄지를 몰라. HMM의 흐름에 오늘 26,000원을 치고 돌려.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 한국투자증권이 개장 초에 막 샀어. UBS 샀어. 얘들이 좀만 더 사면 이것도 올라가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안 샀어요, 사실. 추가적으로 위로 안 사더라고.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다만 에이 그래 주력 창고 샀으니까 내일이라도 들어 올리면 되지. 만에 하나 그들이 손절하면 나도 손절해야겠다. 근데 이런 종목은 기술적인 부분을 주력 창고나 이런 쪽을 의지할 수가 없다 보니 거래량 부분 150만 주가 터지고 돌파가 됐느냐. 근데 그 다음부터 150만 주가 터지고 돌파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지지부진해 지지부진. 한 번 더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거는 원전 수혜가 있고요. 방송 보면 그러잖아요. 맨날 원전 수혜가 있고 뭐가 있고 기술적 분석조차를 못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원전 수혜가 있고 이거는요.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친구들이 뉴스 갖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지금 실적이 얼마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가 뭐 저평가 상태냐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 막연한 PER을 보는 게 아니라 업종 PER 보고 평상시에 PER이 몇 배인지 그런 거 분석하고 구조조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기본적 분석에 가깝습니다만 원전이요 하는 건 그거는 심리 이슈 거기에 기술적 분석이랍시고 뭐 이상한 거 볼린저 밴드를 갖고 나오든 파동을 갖고 나오든 일목균형을 갖고 나오든 다른 보조 지표를 갖고 나오든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거래량을 모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에요? 수급의 원리? 누군가 사줘야 돼. 장중고점 돌파 시에 무조건 사. 거래량이 오늘 기준에 5분봉에 150만 주 터지면서 양봉 돌파야. 그럼 따라붙을 수 있어. 무조건 그럼 오르나? 아니지. 여기서 누군가가 사준 사람이 다시 들어 올려주든 또 다른 쪽이 이거 뭐지 하고 다시 따라붙는데 그 강도가 세지든.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기대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세력이 들어왔구나. 150만 주를 누군가 사줬구나. 그 다음에 주춤거려? 그렇게 되는 게 길어져? 그러면 정리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매집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정리의 기준을 잡아야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뭘 공부해서 배워? 언제 다 공부를 해서 배워? 수익을 내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못 들어올리네. 정리입니다. 여기서 눌려요? 근데 눌리는데 다시 거래대금 터지고 돌립니다. 혹은 매집 창고에서 들어옵니다.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수익을 먼저 내시고 그 다음 신뢰도를 갖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드리고 노란톡에 링크 걸어드려서 또 텍스트로 다 올려드리면 이런 자료들 교육받고 자 주력주입니다. 주력 포트폴리오는 비중 조절하고요. 나머지는 50% 이상 그리고 100% 두 번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됐어요? 편입단가 대비 10% 아니지 100% 막 수익 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안 좋다. 수익이 날 때마다 뭐 수익 나면 짧게 끊어져요. 그것도 잘못된 교육이에요.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기가 쫄리는 거야. 막 자기가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들 말고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들 자체가 이거 2만 원 목표 주가 줬는데 막 넘겨.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양봉이면 계속 갖고 가는 거지. 무슨 양봉이면. 안 눌리면 계속 갖고 가는 거지. 눌려도 뭐 1.2%, 1.5% 수익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나 있는데 2%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변동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2.5%, 2에서 2.5%에 50% 차익 실현하고 10% 이상 수익이 나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이 정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 수익이 한 20, 30% 났어. 뭐 안 누르고 막 하더라. 20, 30% 났어. 그런데 변동이 나중에 커지더라. 이 정도에서 나 물량 뺏기 싫다. 그러면 마지노선 5%. 아니 나는 아니야 7% 잡을 거야. 나는 10% 잡을 거야. 그 마지노선을 제대로 지키란 말이에요. 윤정도의 경험칙상으로는 이 정도면 무난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3분의 1, 3분의 1이 어디서 상한가가 한전 산업을 3분의 1, 이 꼴이 달리면 상한가 가는데 10% 밀리면 팔 거야? 그래서 결론은 6월 7일 같은 경우에 이런 두산중공업에 노란톡에 다 올려드렸잖아. 노란톡에. 올려만 드리나? 10분, 20분, 30분을 동영상을 찍어서 어디다 유튜브에 올려드리잖아. 그럼 유튜브에 뭘 해야 돼?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 지금 각 채팅방에 구독 알람 신청 올려주세요. 출석 체크도 할 겸 9999 한번 누르세요. 9999 빨리
구독 알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거래량 이 교육자료 뿌려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링크도 하나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미처 몰랐을까? 두산중공업 남들은 전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오버슈팅 나온 날 31,600원 찍고 그리고 나서 매직 계산기 딱 본 다음에 현재가 39,900원인데 얼마에 팔라고 그래서 이거 이탈되면 팝시다. 이제는 구독 알람 신청만 하셨어도 유튜브에 구독 신청만 하셨어도 이런 동영상을 20분 30분 찍어서 드렸으면 이날 차익 실현 못했어도 그 다음날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어야죠. 9999 채팅방에 빨리 9999 저 물 좀 한 통 마실게요. 물. 이거 뭐 방송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물 마실 때는 9999 빨리. 유튜브에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응? 노란톡 국민톡에 올려주시고 뭐를 좋아요도 좀 올려주시고 지금 9999 구독 알람 신청 링크 좀 주세요. 그럼 저희 직원분이 구독 알람 신청 링크를 쫙 줄일 거란 말이야. 클릭만 하면 구독 알람 신청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도 가만히 계시다가 내일 거래량 막 터지고 변동 나오는 종목을 윤정두가 딱 녹화를 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야. 20분 30분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요래요래하니까 윤정두 거는 무조건 사세요. 그거 없어요. 고점입니다. 차익 실현하십시오부터. 야, 다 오른 걸 왜 줘? 다 오르긴 이게 방송 언제부터 해드렸는데 다 올라. 그 전부터 잡은 물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매입 단가 처음에 13,000원대부터 아까 못 봤어요? 13,550원에 사서 39,900원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다시 사도 될 거예요. 물어보시는 게 의미가 뭐예요? 아직도 교육이 완벽치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처럼 수익을 내시고 교육을 받으면 돼. 수익을 내시고 또 질문을 하면 돼. 그 신뢰도가 엄청나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뢰도가 엄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거 봐봐요. 노란톡에. 두산중공업 투자 중 경고 지정 개별 매매만 됩니다. 5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200만 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차트 이따시만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또 올려드려요. 이날 기준에서 왜 33,300원에 차익 실현 못했습니까? 2, 3% 빌리면 전량 39,900원에 왜 차익 실현 못했습니까? 아까 보시면요. 정확히 39,900원에 차익 실현했던 분이 계세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거든. 그 전날에부터.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변동성 아까 10% 이상짜리 또 10% 미만의 수익이면 이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하셔야죠. 그게 매직 계산기에서 계산돼서 나오잖아요. 또 차익 실현 상한가를 가요? 상한가에도 우리는 50%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 가도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상한가 하는데 오늘 너무 늦었네. 상한가 안착 때문에 어떻게 하지? 나 비중 40%인데요. 이거 차익 실현 해요 말아요? 내일 해야 되겠죠? 예, 내일 기준에 상한가 이탈되고 오늘 기준에도 상한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이고요. 전량. 그리고 원래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고요. 내일 기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의 기준이 잡혀요? 이런 기준이 잡힙니다. 오버나잇은 상한가가 됐든 뭐가 됐든 오버나잇은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50% 미만만. 그러면 먼저 32,000원 찍은 6월 7일 날 두산중공업 50%만 갖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또 7, 8% 밀렸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 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얼마에? 3만 원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시초가가 뭐 개파락 나오든 갭상승 나오든 보합이든 거기서 올라갔든 아니면 처음부터 내려갔든 고점 대비 시초가 대비 2, 3% 조정이면 전량 차익 실현. 그게 얼마? 39,900원이에요. 그게 얼마? 아까 보실까요? 39,900원. 39,900원. 3% 39,900원. 이 차익 실현을 왜 못해서 엉엉우냐 이거지.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들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하나, 둘, 셋, 삐용 하고 봅시다. 여기가 맨 처음 뭐예요? 2,000억이 안 터져. 여기 여러분들 다시 돌려드리면 갈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생각하시죠? 매수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인 날. 왜 못 들어가? 장중에라도 봐야지. 근데 장중에 못 봤어. 거래대금 2,000억 가까이 터졌네. 순위 그래도 뭐 한 40이 50이 안에 들어오네. 그 다음 날은요. 밋밋해. 거래대금 없어. 그 다음 날은요. 처음으로 2,000억이 터지는데 어떻게 돼? 음봉이야. 갭상승의 음봉이야. 못 들어가요. 냅뒀더니 수익 나더라.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냅뒀더니 수익 나더라. 하지 말라니까. 차익 실현하면 되잖아. 결론적으로는요. 그 다음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2,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15,000원 수준에서 들어간 거예요. 공식 매수가 15,000원 수준에서 들어간 거예요.
공식 매수가 전체적으로. 아니 시가 총액이 얼마인데 주식수가 4억 2,200만 주짜리에 15,000원인데 이거를 뭐 윤정두가 매수 그런다고 이게 주가가 출렁거리나? 소형주 잡주의 선행매매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지. 두산중공업,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 그대로잖아. 1대 다수로 거래대금이 2천억인데 개장 초에 갭상승이 일부 나오니까, 갭상승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그러면 분봉기준 잡고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와후! 꼬리가 제한적이었어 이거는, 이날은.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조금 이따 멀리서 이 시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속아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냅뒀더니 대박 났습니다 이거.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한다고? 아니 되돌려서 다시 볼까요? 응?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이 기준에서 잡았다고 쳐요. 여기서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해? 그럴 수는 있어. 펀드멘탈이 좋고 추세가 좋고 다 좋아. 우리는요 지금 배우는 거는요 거래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만 배우잖아요.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일 때, 그리고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꼬리 달려서 17,000원 넘겼는데 안타깝게 꼬리가 달렸어. 꼬리가 달리면서 어떻게 돼요? 7% 움직였는데 꼬리가 달리면서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7%가 움직였는데. 이 기준에 7%가 우습게 움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립니다.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우리가 이러한 기준점들을 제대로 잡고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를 잡고.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 편입돼야 안 돼. 편입이 됩니다. 이게 왜 편입이 안 돼요? 여기서 잡자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시초가를 돌리든 뭐가 됐든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 터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터질 때.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이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만약에 갭상승이어서 거래대금이 나왔다고 설정을 한다면 들어갔다 바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에이 뭔 소리야 냅뒀더니 더 가잖아. 여기서 또 차익 실현 안 한다니까. 냅뒀더니 더 가잖아. 20% 이상. 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얘기 나오면서 20% 이상. 외국인 기관 솔직히 산 것도 없어. 캔들 크기가 이제 어마어마해졌어. 근데 꼬리가 달렸어. 24,000원 찍던 게 내려왔어. 전략차익 신호야지. 우리 1472 선생님 뭐라 그래요? 6월 2일 날. 아이 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이 그래도 뭐 오래간만에 좀 수익냈네. 전략차익 신호에서 배운 대로 끝.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못 들어가지.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갭상승 살짝 나오더니 멈췄어. 뭐라 그랬죠? 도지는 추세 강화 내지는 역전이 된다고 그랬죠. 반전이. 근데 추세 강화로 돌립니다. 거래대금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라고 그랬잖아요. 터지잖아. 이게 변동이 작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다니까. 10% 수준씩 막. 그 다음의 기준이 어때요? 이게. 여기 투자 주의 들어가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 잡은 거예요. 근데 이날 장중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게 6월 7일이죠. 어떤 일이 나요? 수주공시가 나와버려요. 수주공시가 나오는데 사실은 연단위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야. 근데 그냥 불을 지른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32,000원까지인데 이게 장중에 어떻게 했어요? 31,600원 찍고 29,000원대까지 밀렸다고. 근데 차익 실현 안 한다고? 거짓말쟁이들. 진짜 거짓말쟁이들이야. 아주 나쁜 거짓말쟁이들이야. 여러분들 말고. 여기에서 안 팔고 여기서 7, 8% 밀렸는데 안 파는데 여기서 7, 8% 밀릴 때 팔아?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에이 냅두면 더 가깝지. 이게 원전이라는데 대박이라는데 사는 사람도 없어 사실은. 매니저가 사는 쪽이 없잖아요. 결론은요. 그 이후에 보면 뿅 고점 대비해서 23,000원대까지 3일 만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조금해 보이죠? 7% 움직이는 날, 꼬리 절반 달린 날 차익 실현 안 한다고? 이날 차익 실현 안 한다고? 냅뒀더니 더 간다고? 결국은 냅두니까 더 갈 거라고? 나쁜 사람들. 오늘의 기준에 일봉 잘 보세요. 거래량이 안 보이죠? 캔들 크기가 작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빨리빨리 넘겨서 또 캔들하고 나머지 오늘의 전략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누적 수익의 기준이나 207% 누적입니다 이런 방송 화면이나 부럽죠? 두 중이 전부 매도했어요. 아까 보여주신 일사천리님 6월 2일자에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해요. 그 다음에 매매 안 따라 붙으셨겠어요? 무조건 밑으로만 사야 되나? HMM은 팔고 밑에서 사고 팔고 밑에서 사고 팔고 밑에서 사고. 어제 새벽에
얼떨결에 봤어. 어떻게 하다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데 쭉 채널 넘기다가 그랬더니 뭐라냐면 HMM은 잘못된 종목이래. 왜? 경험도 없는 꼬맹이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게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 너무 가팔라요. 뭐 바보 아니야? 그런 걸 방송에 출연시키면 돼요? 자기가 물론 방송으로 안 나와야지 왜 여러분들까지 수익을 못 내게. HMM이 앞으로 더 가겠다 덜 가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고점 찍고 35,700원 20% 오버슈팅 나오고 그러나서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그러나서 27,000원대까지 밀려 다시 편입해서 4만 원 찍었는데 주력 창고에 매도 차익 실현하고 있어. 동반적인 차익 실현. 그랬더니 34,000원까지 밀리네. 여기서 편입하고 있었더니 38,000원에 새별형이 터져. 매수했더니 쭉쭉 가더니 5만 원을 찍어. 근데 5만 원을 찍을 때 1,700만 주 매수했던 외국인이 400만 주 이상을 팔고 있어. 전량 차익 실현. 그랬더니 더 팔아. 그래서 1,100만 주까지 팔아. 그게 5월 13일 날 차익 실현하는 거 5월 18일 돼서야 4만 1,000원에 다시 돌립니다. 왜? 그들이 다시 사재키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5만 1,000원에서는 차익 실현 못하고 지금까지죠. 저점에서는 계속 잡아내는 거. 굴곡이 왜 없어요? 오히려 두산중공업이 굴곡이 없어서 이런 편입이 아니라 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조금 더 위에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점을 놓치지 않았잖아. 많은 분들이 29,500원에 차익 실현했어요. 31,1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종가가 너무 올라와서 약 올릅니다. 안타깝습니다. 별의별 기준이 다 잡혀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낙폭가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보유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언제야? 6월 7일 3시 10분에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시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31,100원에 차익 실현했어요. 하지만 만족해요. 왜? 32,000원 찍은 걸 종가로 봐버렸거든. 3일 만에 23,000원 되는 거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구나. 근데 먼저 수익부터 내시고 공부하시라고. 공부해봐야 잘고 머리 아파. 윤정도 34년 했다는데 윤정도 동영상이나 보지 뭐.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하시라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올려드리는 이런 매직 계산기 가지고 차익 실현을 제발 3만 원에. 왜? 10% 이상 변동해서 5% 수준까지면 전량 차익 실현 마지노선 설정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즐길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다 팔았는데 라고. 신풍제약 그 높은 수익 내드리고 다 팔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손절도 단행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추풍낙엽 고점 대비 이조은 장이 60% 밀려있어. 근데 그걸 또 낙폭가들해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력적인 부분은 주력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받고 대처하는 부분은 교육받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채팅방에 다시 한번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상한가 종목 잡고 싶어요. 시간 없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근데 지금 제 거만 문제인가요? 제 거는 지금 인터넷이 끊겼어요. 다른 쪽 괜찮습니까? 다른 쪽 괜찮은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핸드폰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거 연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연결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다른 분들까지 인터넷이 끊겼으면은 문제되죠. 상상상 해주셨네. 안 끊겼네. 그렇지. 상상상. 상상상.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러면 나머지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상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뒷타임도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요 위치가 뭐예요? 거래량 일부 5MA, 20MA 거래량 터졌죠. 아주 코딱지만큼.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고점을 아주 편하게 그래봐야 18,000원의 고점을 아주 편하게 넘기는데 그 거래대금이 나와야 됩니다 했고 나왔어요 결국은. 지금의 기준에 샛별형이에요. 보여드린 게. 이 샛별형은 어제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어디서? 어제 교육의 SM에서 샛별형 HMM에서 샛별형 교육 계속 잡아드렸고 HMM에서 샛별형 교육 그렇게 해서 이 샛별형의 기준 이 기준점만 맞아떨어지면 이런 수익의 발생은 그냥 우습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전에 18,000원 찍을 때 거래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샛별형이 딱 생겼을 때 거래량 요거 5MA, 20MA 넘겼을 때 과연 이 거래량이 터질 수 있을까? 이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터져줘야만 18,000원을 쉽게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터져서 양봉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거래량이 안 나오면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터지니까 캔들 크게 나오죠. 결론적으로 샛별형이 뜨고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뭐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 요 라인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려 줄 수 있느냐. 그래야만 이 18,000원의 고점을 넘길 수가 있다. 터져줘야 안 터져. 터졌기 때문에 22,600원에서도 주봉이죠. 24,000원 찍고 일본 기준에 20% 이상 상승해서 꼬리 달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도 22,600원의 추세 범위. 6월 3일 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으니 이 꼬리 부분은 주봉으로 보시면 감싸 안을 수도 있습니다.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매매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2,000원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000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땐 캔들 크기가 얼마나요? 요만해요. 거래대금이 터진다의 기준.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대금 터집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듣지 마시라고 그랬죠. 결국은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기준이 뭐예요? 전거래를 대비해서 20배가 아니라 5MA, 20MA 거래량이 수반되는 거래량.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의 얼마? 70%씩.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자락에서 나 수익 좀 내주세요 했더니 결국은 보니까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어. 변동성이 있다만 캔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당장 목요일에 금요일에 2천만 주 이상씩 빵빵 터져줘야 주봉에서 양봉의 기준이 잡히면서 장악형이 됐든 잉태형이 됐든 그리고 다음 주를 예약할 수 있는 거야.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대로 밋밋하게 죽어버리면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거래대금 순위가 계속 밀려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버리면 그럼 두산중공업도 거래대금 없이 캔들 크기 작아지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빨리 넘길게요. 수익 기준에 대해서 빨리 넘기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 오늘 기준에서 16일 기준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잡아드렸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몇 번씩 보셔도 과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전에 보신 이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 분명히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3% 올라올 때 31,600원의 고점일 때 39,000원 현재가일 때 현재가 깨져내려가시면 몰라. 그 위에 있을 때 5% 3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왜? 10% 이상 수익을 냈고 마지노선을 설정해야 되니까. 이런 교육 내용을 받고 여기서 정리를 하셨다면 그러면 3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오는 저런 급락을 피해갑니다. 고점을 잡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했습니까? 거짓말쟁이들 말장난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라고 한 게 그 이유예요.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대박 났네 그러면 되겠어요? 꼬리 달렸는데 음목 떨어졌는데 수익 차익 실현 안 해? 노란통에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오늘도 뭐라고? 5분봉 기준에서 24,450원 지지를 확인하고 그것도 거래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25,900원 돌파 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거래대금 거래량 3천만 주 넘긴다.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눌리니까 거래량이 2천만 주 끝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변동이 VI까지 시초가 대비 10%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2천만 주의 거래량으로 볼 수는 있다. 다만 여러분들께 매매하세요. 안 해드립니다. 전략 기준의 종목으로만 교육만 해드리는 거예요. 장중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잖아요. 현재 5.3%입니다. 교육받으신 대로라면 투자 경고라서 못 들어가실 수 있지만 뭐 교육받고 내 개별 매매를 하겠다 들어갈 수 있죠. 아예 문제가 되는 종목이면 금융당국이 거래를 정지를 시켜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과열돼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입 단가가 13,000원이든 14,000원이든 저가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마지노선을 이렇게 잡지만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기준을 잡으면 10% 이상의 수익일 때에는 얼마? 2에서 2.5% 절반 이상 차익 실현. 혹은 1.5에서 3%의 50% 전량. 25,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분봉입니다. 다시금 보세요. 왜 한전 산업이나 이런 종목을 교육으로 본다라는 이유. 이현제약 이런 걸 교육으로 본다는 이유. 두산중공업의 이 흐름이
캔들 어때요? 작죠?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단순하다니까. 이 거래량이 터질 때만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다시 죽잖아. 안 봐. 5분봉 기준에서 어때요? 막 그냥 복잡하죠. 막 그냥. 거래량 없으니까 캔들 안 나오죠. 막 복잡해. 거기에 뭐야? 거래량의 줄을 최소 100만 주고 150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랬죠. 아니 이게 150만 주가 또 터져? 아니 지금 잘 갈 것 같은데. 아니 과도하게 고점 대비 밀렸는데 이거 사면 안 돼. 안 된다고. 요 반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이거 언제 이걸 매일매일 그냥 받으실 거야. 동영상 보시면서 시키는 대로 딱 하시면서 아 이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딱 보세요. 하나 둘 셋 뿅. 이게 150만 주잖아. 이게 조금 전에 줄을 이렇게 더 널리 당겨버린 거예요. 최근에 20일부터 변동이 나올 때를. 그때부터 150만 주의 거래량은 계속 실려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뿅. 여기서 150만 주 터지니까 안 된대. 그러면 일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봉으로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결론적으로 월봉의 기준에서 이러한 대량의 양봉.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사상 최대치. 요 위치에 있는 이 거래대금도 다 넘긴 거래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 감싸 안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투자 경고를 안 들어갈 뿐이고 돌리는 전제 조건이 뭐다? 거래대금이 터져주면 된다는 거.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주봉에서도 이 흐름이 유지가 되려면 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 왜 억지를 쓰냐 이거예요. 낙폭이 심하다니 뭔 소리야. 오를 만큼 오른 거 수익 다 먹었으면 됐지. 그래 안 그래요? 일봉하고 아까 5분봉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일주 월봉 다 똑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그 기준이 형성이 돼야 된다. 못 간다? 그건 모르죠. 거래대금만 터지면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자, 제가 귀만 주고 있어. 귀를 막 만지고 있어. 우리끼리 신호야. 23시 10분에는요 HMM 들여다봅니다. 시간에서 뭐 강법 정도 수준으로 끝났지만 오늘 80만 주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주력 창구에서의 매수 신호가 들어왔고 HMM 10시부터 11시까지 팍스윙즈 TV 11시 10분 23시 10분부터 온라인상에서 12시 반 1시까지 그냥 HMM에 대한 교육도 매집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야죠. 아시겠죠? 저 귀 만졌어.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10시에 박성재 TV에서 뵙고요. 11시에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